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지를 어떻게 하면은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산지를 개발해서 부가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줄해서 국토계획법이라 그러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를 형질 변경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토석을 채취할 때 돌과 흙을 내 산에다가 캐내기 위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토지를 분할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즉 다른 말로 적치행위라고 하죠. 적치행위, 즉 예를 들어서 내 땅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6가지는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를 개발할 때는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은 임야를 만약에 개발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임야를 개발할 때는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아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듯이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지라도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든가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임야는 별도의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이 된다라는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지 전용 허가는 허가권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허가 심사 기준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을 답사를 갔을 때에 육안으로 대충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이 기준 경사도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헥타르당 평균 인목 편수도가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인목의 축척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50년생 이상의 활렵수림의 비율이 역시 50%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산지 전용은 산지의 정상에서 하단까지의 50%, 즉 우리가 5부 능선이라 그러죠. 5부 능선 미만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산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표고가 100m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직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산지 전용 후에 발생되는 복구 대상, 절토, 성토의 면이 수직 높이가 15m 이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접개발 제한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묘지가 있을 경우에 묘지의 중심으로부터 50m 안쪽은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자, 12가지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몇 가지인가요? 7가지죠. 7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할 때에, 즉 임야를 보고 볼 때에 요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현장 답사를 한다면은 많은 도움과 시간 전략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산지 경사도의 청량은 반드시 평균 경사도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평균 경사도는 반드시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을. 또한 활렵수렴이라든가 인목본수도 이런 것 등은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지를 개발할 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토목 청량사무소에 의뢰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산지 전용 허가 시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목 청량 사무소에 가면은 대화 도중에 산지 복구비라는 게 아마 이야기를 들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산지 복구비도 예치를 해야만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산지의 전용 허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답사할 때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거나 기록을 하시고 임야를 보러 현장 답사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